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조금 어지럽죠? 그래서 댓글 통해서 저한테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답변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가치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바텀업 투자자들은 시장은 잘 안 보잖아요. 그냥 이제 뭐 스크리닝을 돌려보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구나, 아니면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왔구나, 그저 이렇게 알 수 있죠.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바텀업으로 투자를 해도 위에 이제 거시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거시를 안 보려고 해도. 그렇지만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힘든 장에는 또 거시를 아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거시 얘기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듣자 하니 시중에 유동자금이 좀 많다.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은 상황이고, 돈이 이제 강남 아파트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이런 데로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데로만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내렸죠. 금리는 내렸고, 그리고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차곡차곡 조금씩 폭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쓰셔가지고 이제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또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지금 올해 소외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돈은 돌고 도니까요. 저는 그냥 엉덩이 깔고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망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제가 뭐 저도 그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개 개미잖아요. 일개 개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개미도 한 마리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 어려운 장이고, 저도 그 어려운 장 시장 분위기가 아니죠. 그냥 온몸으로 그 어려운 장의 하락을 다 맞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가끔 이제 어디서 현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수하고 있고, 조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올라온 거는 좀 팔고 또 떨어진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조금씩 하고 있고요. 서로 힘내자 뭐 이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서로 이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하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내려온 상태지만 멘탈적으로 힘들진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힘들다 이런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저랑 같으실 거예요. 뭐 하락장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뭐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공부를 많이 해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오히려 더 좋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다른 가치 투자 선배님들에 비하면 투자 경력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투자 경력이 짧으시거나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아니면 다른 선배님들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불안하실 텐데, 투자 경험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더 경험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셔서 퇴출된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그 중에 이제 프로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분들은 또 돈을 잘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요새 시장이 힘든 게, 아예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가파르게 폭락을 하면 차라리 반등도 빠를 텐데, 요즘 시장은 진짜 슬금슬금 이렇게 떨어지죠. 슬금슬금 떨어지고, 이게 뭐 코스피가 몇 달에 걸쳐서 시장이 몇 달에 걸쳐서 떨어지다 보니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아주 긴 세월을 펼쳐놓고 보면은 지금 힘들었던 거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돌이켜보면 시장에
어려운 일은 정말 많았고 또 좋은 일도 정말 많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찰나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순간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힘들어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얼마 전부터 최근에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으로 간다 하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의 글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한국을 버린다, 한국은 앞으로 답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글을 쓰시고 나는 한국을 아예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들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돈을 잘 버시고 국부도 많이 벌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정말 바라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거는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예전에 제 지인들이나 뭐 저도 정찰병 조금이지만 제 지인들 중에도 있지만 아마존이 100불, 200불을 할 때는 뭐 하시다가 아마존이 2000불 이럴 때 이제 사. 지금 그리고 미국 지수가 싸진 않잖아요. 아주 싸진 않은데 이제 미국이 워낙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왜 근데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미국의 국력이 튼튼하고 펀더멘털이 훌륭하다는 거는 그게 압도적으로 미국이 좋은 나라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투자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한국 시장, 앞으로 한국이 답이 없다, 나는 한국을 버린다 라고 단정을 짓고 미국으로 갈 땐가, 인간은 생각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도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디테일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디테일에 강해야 되는데 영어를 만약에 못하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영어를 못하면은 그 미국 주식 투자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남들이 번역해서 만들어준 리포트나 봐야 되고 뭐 신문 기사도 번역된 거를 봐야겠죠. 아니면 짧은 영어로 뭐 오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에드가에 올라오는 그 뭐 10K, 뭐 10Q 이런 보고서들 있죠. 우리로 치면 뭐 연차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읽고 거기서 통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쪽 그 이제 동네 정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그쪽 동네 정서도 알아야 되는데 정서를 과연 캐치를 할 수 있는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그리고 뭐 이거는 바람의 숲 형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담하고 통화는 되는가. 그렇다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디테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통찰력으로만 투자를 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디테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한국 시장이 잠깐 약세장이 돼서 이 잠깐의 약세장도 못 버티고 국가를 버리겠다 하고 가신 분들이 과연 미국 시장이 약세장이 되거나 이렇게 강세장에 불꽃이 약간 꺼졌을 때 통찰력만으로 그분들이 그 약세장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건 좀 의문입니다. 뭐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뭐 우리 시장을 지금 버릴 땐가 싶습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쌉니다. 밸류에이션 뭐 항상 나오는 말 있죠.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 기업들이 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싼 국면으로 들어왔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싼 나라,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오히려 많이 올랐던 그 해외 투자한 것 중에 많이 올랐던 게 있다면 좀 밸류에이션이 오버된 걸 팔고 우리나라 걸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망고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건데, 월요일날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죠. 그리고 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보니까
그 코스닥 동시효과 예측가가 570포인트까지 갔어요. 반대 매매가 엄청 터졌어요. 보통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다가 보통 하락의 클라이막스에서 반대 매매가 대규모로 터지는데, 그렇게 코스닥 예측가가 570포인트까지 가는 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손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날 더 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오히려 그날 더 사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쭉 하락을 잘 버티다가 하필 그때 다 손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경험과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언급되신 분, 형님은 제가 참 죄송한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한다, 뭐 펀더멘탈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 과거에 그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쓰신 글이나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한번 10년도 더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뭐 물론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자본과 기업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정책을 하는 게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정책적으로 잘못한 게 있고, 정부들마다 다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정치는 사실 저 잘 모르니까 정치 얘기는 저는 하기 싫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성장하는 국면에서도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고, 옆 나라 일본만 봐도 니케이가 폭락하는 동안 돈 번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럴지라도 잘 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하는 거를 좀 과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필리핀처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출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번들, 그리고 뭐 돈을 벌어서 해외로 가겠다고 하는데, 망한 나라에서 망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라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민도 쉽지 않아요, 암만 돈 있어도.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봐요. 우리나라가 더 잘 될 나라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올리 매수만 하는 투자자고, 그 기업을 매수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방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뭐 숏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 난리가 난 그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언제지? 어린이날인지 뭐 주말인지 그랬을 겁니다. 이게 휴가철에는 어딜 가도 사람이 몰리죠. 그리고 뭐 어떤 맛집이 유명해졌다 그러면은 그 집은 한참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던 데인데 사람들이 몰리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오히려 가격은 더 오릅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한 생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아는 정보는 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당연히 남들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내 눈에 저 여성이 예쁘면 남들 눈에도 예쁘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는 돈이 몰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년 가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제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좀 좋다 싶으면 다 비쌌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 폭락장 이후로, 그리고 올해 봄에 반등할 때 약간 오른 주식들 정리를 했지만, 지금 보면은 싼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데 사고 싶었던 회사들을 이제 많이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행복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참여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뭔가 빡세게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뭘 먼저 알고 투자하면은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남들도 나만큼 빨라졌어요. 제가 뭘 찾아서 공부를 하면 이미 남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똑똑해졌고, 예전에 하던 방식의 투자가 잘 안 먹힙니다, 요새는. 심지어 요새 뭐 HS 코드도 다 알더만요. 예전에 몇 명만 알던 건데. 그래서 요새는 저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남들이 다 보는 데이터를 아주 길게 펼쳐놓고 거기서 그냥 통찰력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요즘처럼 골수 가치 투자자들마저도 한국은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 떠나자 할 때, 이럴 때,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이럴 때 용기를 내는 거죠. 남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나도 그때 정신을 당연히 차리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늦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과 반대로 하는 투자는 언제고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떠날 때 나는 용기를 내는 거죠. 저도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개 개미입니다. 일개 개미지만 항상 대중들과 반대로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전체적인 마켓 이슈로 폭락하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은 매수 기회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은 행동을 못해요. 겁에 질려서. 그렇지만 이것도 계속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현금이 생기는 대로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면 계속 꾸준히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더 떠날수록.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는 건데 혼자서 이걸 보면은 이 짝대기랑 이 짝대기, 예를 들어서 이 C 짝대기랑 어떤 게 기냐 하면은 혼자서 대답을 할 때는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C가 길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어떤 방에다 사람들을 같이 가둬놓고 한 8명의 사람을 같이 넣어놓고 실험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니야 이게 더 길어 라고 얘기하면은 66% 정도가 제대로 답을 말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대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이 이게 더 길다고 우기는 거에 동조돼 버린대요. 이게 곤충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따로 생각하는 게 원래 인간 본성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는 거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훈련을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훈련을 해서 된 거거든요. 여러 번 거치면서. 지금도 보면 지수는 계속 빠지고 여러 가지 악재 뉴스는 계속 쏟아져요. 그러면은 사람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거기 동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일본 어쩌고 이슈 지금 크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의 일부인데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랬나? 할 수도 있는 이슈란 말이죠. 우리는 기업만 보고 싼 기업을 사자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악재를 부각하면 그 악재에 매몰되고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또 강세장인 이유를 계속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 매몰됩니다. 우리는 진짜 회사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게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미국 시장이 좋다 그러고 떨어지는 한국 시장이 나쁘다 그러고 지금 이 그래프는 올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나라인데 보시면 그리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46%, 27% 이렇게 올랐어요. 이 나라들이 괜찮은 나라라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보시면은 그리스는 지수가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로 조금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600포인트에서 868이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러시아 지수인데 러시아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금융위기 때 이게 한번 급락하고 그다음에 반등 되게 크게 나왔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로그 차트라서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엄청 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지수가 박살났던 게 기저효과로 오르면서 올해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몇 년 전에 한번 박살났었죠. 그 기저효과로 다 올라오는 건데 제가 이 차트들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시장이 힘들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회사 가치가 빵원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코스닥 회사들도 우량한 회사들이 많고 하니까 그 회사들이 아무리 떨어져도 빵원이 되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계속 사모으다 보면 우리도 얘네들처럼 기저효과로 큰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물론 이제 미국처럼 국가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해서 주식시장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게 정말 좋겠지만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한다면은 기저효과라도 누릴 수 있다면은 좋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제가 IMF 시절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 이제 공업도시에 살아가지고 그 도시는 IMF를 조금 비켜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와시즈 형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형님은 이제 그때 사회생활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때는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 영상 보시는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이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때 상황은.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IMF 때가 더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IMF도 잘 극복을 했는데 뭐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야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장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은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매수 기회가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경지가 오게 돼요. 경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처럼 이제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오히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했던 기업이 가격이 내려오면 더 즐겁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약세장, 엄청난 약세장에는 좋은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기회가 되면 주식을 더 사는 기회를 삼아야지, 이런 시장을 떠나버린다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반등하면 벌 거니까, 특히 반등하면 크게 버는 거는 시장이 급락할 때, 되게 시장이 어려울 때, 아니면은 시장이 뭔가 격변할 때, 이럴 때 선배들 보면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고 저도 그럴 때 조금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니까 긍정 마인드로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